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전 고문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5당의 지휘부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그야말로 올드보이의 귀환. 5명의 대표 중에 65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례위원장이 제일 젊습니다. 경륜을 갖춘 정치인들의 협치가 될 것이냐, 노예한 정치인들의 대치가 될 것이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두 수구적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는 이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정치 12당 남북관계 예측 점성술사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깁스를 푸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비핵화 협상 이런 것도 좀 이제 인터넷 뱅크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찬성하니까 우파 보강 차원에서 풀었습니다. 우파 보강 차원에서 오른손 깁스를 네, 알았습니다. 비핵화 협상도 좀 이렇게 술술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이제 특사단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랑 정의용 안보실장이 갈 것 같습니다. 가서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막힌 부분을 뚫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고 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고 보고 네. 특히 이번에 북한과 미국과 조율해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도됩니다. 당일로 갔다 오는 건데 갔다 와서도 날짜가 안 나오면 아주 어려워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당일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남북 간에 조율이 됐으니까 그렇게 발표했겠지만은 저는 만약 사정이 생겨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하루를 연기하더라도 이번에 꼭 결정하고 와야 된다.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다. 그렇소. 네. 화면에 지금 1차 특사단, 네. 그때 멤버들이 그대로 갑니다. 네. 백악관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김영철 부장이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외교로 한 방 던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승부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돌됐지만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열흘이 넘게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착 상태가 있으면은 이것을 푸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특사가 파견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외교다. 김정은 위원장도 특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가 가는 것을 굉장히 환영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국무부 관계자가 주말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말 그대로만 해석하면 너무 한국 정부가 앞서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요. 트럼프 대통령이야 지금 날 밝으면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하지만 나는 이제 세계 누구보다도 더 큰 인내심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며칠 전에 판타스틱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좋은 관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혹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거나 특사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백악관이 좀 더 부정적인 기류를 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 입장을 취했지만은 네. 항상 미국과 보조를 함께 취하지 않으면은 한치도 못 나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죠.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부 실무자가 얘기한 네. 보조를 맞추자 하는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특사가 가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회담을 취소하고 그런 승부사적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판 깨지는 줄 알았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언어 중에서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99% 우호적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30%대 지지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48%까지 받더라고요. 네. 그것은 미국 본토의 위협을 제거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도 그렇게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사들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만나야 되죠. 예, 저는 네. 남북 간의 조율이 됐으니까 합의가 됐으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만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네. 만나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임종석 실장이 오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이걸 기자들은 이런 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사단이 가서 뭔가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글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북미 관계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걸 넌지시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의미하면서도 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 제가 여쭤보는 건 의원님들 물론 대부분 의원님 예상하시는 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네. 큰 틀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디테일한 됩니다. 부분. 이번에 그렇게 됩니까? 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제가 임종석 실장의 페이스북 글을 이렇게 문맥 뒤집어가지고 우려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실질적으로 모두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안 되겠다 하는 네. 배수진을 친 거고 네. 또 그러한 간절함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의미 있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지 안 된다. 이렇게는 네.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북미 대화가 어찌됐건 멈춰서면서 야권에서는 다시 이 남북관계 북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은 청개구리 정권이 아닌데 핵 폐기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왜 한국 정부만 유독 제재를 속여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으로 국제사회에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게 비핵화지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힘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가서 속도 조절론을 제안했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깽판 놀려고 하는 충고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수층에서 또 한국당에서 저 정도 얘기를 해주는 것은 협상력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좋게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만 해도 상당히 원만하게 이야기한 거고 보수층 일부에서 다시 색깔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깽판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도 전부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그러면 보수는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미국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자 4.27
판문점 네. 회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도 안 하겠다. 뭐 쇼다. 이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이러한 점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네. 이러한 점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조언할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수가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하자는데 이 협상에 대해서 반기를 놓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아주 좋은 해석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건 손학규 대표에 대한 이야기 많이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거는 네, 오늘 이거 재밌는 거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고문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는 여의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큰 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거수기와 앵무새 노릇에 앞장서는 민주당. 아직도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 바로 이 두 수구적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는 이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큰 곰 두 마리와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작은 곰이 되겠어요? 아, 그렇게 따지면 저 의원님 속한 당도 작은 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1% 내지 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바른미래당 몇 프로 나와요? 작은 곰이 싸우기가 쉽지 않다. 손학규 대표는 네. 큰 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모이셨잖아요. 큰 판 좀 만들어 보이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손학규 대표와 이 박지원이 손을 잡았을 때는 손 대표도 성공했고 박지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헤어졌을 때는 손 어떻게 대표가 그림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해 2월쯤 됐죠? 그때가 입당하신 게? 그죠? 그렇죠. 네. 그때 네. 제가 손 대표에게 그럼 어떻게 성공이라고 평가해요? 대선 준비하다가 아니요.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데.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대표에게 네. 국민의당 입당할 때의 모습. 그때는 당대표셨던 거죠? 그렇죠. 제가 네. 대표였죠. 그때 이제 천정배 의원 있었고, 이제 안철수 의원 있었고요. 정동영. 네. 삼두마차, 네. 사두마차로 가보시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때 이 손학규 대표는 강진에서 하산해가지고 네. 사실 강진에서 일본 갔다 왔을 때 제가 들어가지 말고 바로 개헌 운동을 시작해라. 하더니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책을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손학규가 책 쓸 필요 없다. 지금부터 바로 해라. 그런데 항상 결정이 늦어요. 손 대표가. 그런데 안철수 대표를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제가 죽게 설득을 해가지고 네. 저 옷을 입힌 게 저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실패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른미래당 대표 나와서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5%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니까 조금 기분이 네. 제가 거시기 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하태경 또 이준석 최고위원보다 진짜 근소한 차이로 아주 당대표가 근소한 됐어요. 차이로 깜짝 됐죠. 놀랐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 손학규 지금 대표에게 그때 내가 못 만들어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 네. 선거 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미 늦은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안철수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 방향이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고수들끼리는 눈만 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를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더라 이 말씀이신가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둘이 얘기하자. 그러면 말하지 말자. 그냥 우리 소폭이나 소신껏 마시고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를 설득해가지고 안철수 대표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켜서 흥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승리를 했고 굉장히 미안하죠. 네. 심지어 우리 목포에서도 저는 좀 밀어줬는데 국민들이 당원들이 그래도 안철수다 네. 하니까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도 손학규 대표의 장점은 자기가 계속 안철수 대표 후보를 위해서 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둘이가 여기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어차피 안 되는 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 뭐 있느냐. 네. 이대로 며칠 남았으니까 가자. 폭탄주나 마시자 네, 이렇게 되군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해봤더니 아니더라. 뭐 아니니까 떨어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손잡고 지금 보따리 싸서 다른 당으로 갔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서운하시겠어요. 뭐 서울은 자기가 선택했는데 네. 늘 손학규의 선택이 옳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들어왔고요. 2002년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일찌감치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2006년 100일 민심 대장정 때 화면입니다. 지금이요. 네. 2007년 대선 경선 방식을 놓고 갈등하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해찬, 정동영 후보와 대선 경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동영 후보에게 밀리죠. 그리고 이제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밀리면서 대권 도전의 꿈을 접게 되는 거죠. 2014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 만덕산에 칩거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2년 만 2016년 이제 내려옵니다. 산에서. 그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지난해 2월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손학규 전 고문이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긴다는 우스갯소리도 생겼는데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에 첫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정치를 새롭게 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 이제 저기 나왔던 분들 중에 이제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공교롭게 참 그분들이 다 각 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좀 흘러간 노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박지원이는 올디스트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자리를 탐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왜요? 저도 무수하게 탐했지만은 네. 이번에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다들 한 자리씩 가는데 조금 아쉽긴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웃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협치가 잘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전부 거리에 나가고 의사 일정을 멈춰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협치가 좀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 사실은 다들 개인의 그 어떤 정치 비전보다는 야망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비관적 시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분들이 일선에 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 쪽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잘 될 거다? 예. 네. 왜냐하면 저분들이 전부 의회주의자고 네. 밖에 나가서 투쟁은 이제 지친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또 국민이 옛날 국민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치가 오히려 잘 될 수 있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잘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손학규 당대표, 정동영 대표. 이런 질문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그중에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은 두 야당의 당대표가 됐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 하시던 분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서 비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가 어떤 정치 노선, 가치관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인맥이나 구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죠. 지금 지적한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처럼 민주당 속에서 클린턴, 오바마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특정인의 대통령 후보 밑에서 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모두가 자유한국당이나 특출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데 네. 저는 이번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는 상당한 정치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다당제에서 잘 협치를 이끌어내면 성공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해찬 대표나 손학규 대표나 판을 크게 벌려서 한번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바른미래당의 구성원을 보면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네. 또 손학규 대표도 과거에 보수 여당에서 진보 야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여당 하면서 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로 넘어왔는데 이제 보수로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그 바른미래당의 구성원은 유승민 등 상당한 보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나비 효과가 나올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도 쉽지 않고 네. 예. 그러나 우리 이제 민주평화당은 비록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네. 이념적으로는 비슷하게 모여 있거든요. 네. 또 민주당은 큰 정당이지만 모여 있고 또 자유한국당은 큰 정당이지만은 네. 친박 친이 타벌 싸움에 계속 과거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정치판을 한번 흔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바른미래당의 박주현 의원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의원인데 비례대표이니까. 네. 민주평화당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의 선출을 축하하며 공당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남의 당처럼 논평을 냈단 말이죠. 자, 뭐 당연히 박 의원님께 여쭤보면 바른미래당이 이 세 분 의원들 이상돈, 장정숙 의원, 또 박주현 의원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재밌는 상황을 물론 그렇게 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손학규 당대표는 네. 과거의 정치를 하면은 올드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골드보이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를 택할 것이냐, 자기가 주장하는 혁신과 미래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보여줄 때 손학규 과연 대표는 손학규다, 네. 달릅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호적 정리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올드보이 범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골드보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한 네. 과거의 손학규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은 못했어요. 그런다고 제가 실패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저러한 문제를 딱 정리했을 때
손학규가 달라졌구나. 네. 이걸 국민한테 심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손학규 제가 말 나온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이 카메라 보시고요.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영상편지 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손학규 대표에게 영상편지 30초 드리겠습니다. 손 대표 우리가 또 정치권에서 만났습니다. 손 대표는 이 박지원과 함께 했을 때 행복했고 이 박지원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헛발질 하지 마시고 깨끗한 손학규, 변화된 손학규의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서 한번 큰 판을 만들어 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대선 후보로 하고 손학규 고문과 함께 이제 만들려고 할 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겠더라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학규 대표는 지금 다시 안철수 전 대표랑 뭐 다시 합쳐졌단 말이죠. 거기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 그 이상 얘기하는 네, 것은요. 그 이야기 아니고 또 안철수 대표 주랭랑 치는 모습을 저희 PD가 틀어버리네요. 네. 그런데 제가 저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분은 독일로 갔고 돌아오지 네. 못해요. 당대표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돌아올 걸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그건 얘기해봐야 네. 안철수 대표만 키워주는 거니까 저 키워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거 마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